지내? 이제 내가 한국을 떠나 만난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들려줄게. 어쨌든 난 한국을 떠났고 뭐가 됐든 아세안에서 먹고 살고 있어. 전에 보낸 편지에서도 말했듯이 거창한 일을 하려고 떠나진 않았어. 글로벌 비즈니스맨, 세계적인 미디어 프로페셔널. 해조선 청년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가. 그런 거 하려고 떠난 거 아니야.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난 거야. 한국에서 노력해봤는데 답이 안 나왔으니까 공부는 그러려고 한 거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그래서 난 한국에서 더 노력해도 내가 꿈꾸던 삶을 살기 어렵겠다는 걸 이성으로 비관했어. 하지만 노력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는 중이야. 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우리 삶이 달라지진 않잖아. 감정적으로 정신승리는 하겠지. 그래서 나는 타조선 선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 탈선인. 어떻게 하면 한국을 떠나서 우리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솔직히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도망치듯 한국을 떠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삶의 질만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지. 사무직은 영어나 제2외국어를 잘 못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긴 어렵고, 그리고 해외에서 사무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사람이면 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래서 특별히 잘나지도 엄청 못나지도 않은 우리는 기술을 배우는 게 탈선의 지름길이지. 기술 중에서도 산업적으로 계속 성장할 분야. 나는 미디어 기술을 배웠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 그래서 아세안에서 먹고 살면서 이 편지를 너한테 보낼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처음 만난 탈선인은 다이버들이야. 스쿠버 다이빙. 다이빙으로 탈선하는 법이니까 다이빙 탈선 노드지. 그거 알아?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 속에 모든 정보들이 녹아있어. 한 사람의 고민과 걱정, 그 사람이 시행착오 끝에 얻은 교훈,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며 얻은 노하우들을 알 수 있는 거지. 다이빙학 개론처럼 그럴싸해 보이지만 현실에선 별로 도움 안 되는 이론들 말고 진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 그냥 한국을 떠나 다이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길이 좀 보이겠지. 다이빙 탈선 로드가. 그래서 나는 다이버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태국 꽃다오에 갔어. 거북섬. 다이빙 강사가 되면 탈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던 것처럼 열대바다의 낭만적인 삶이 펼쳐질까? 한국에서 회사 꾸역꾸역 다니면서 회색 시멘트 벽에 갇혀 살다가 임원 달고 50대에 잘려서 그때 푸른 바다 보면 뭐해? 다 늙어서. 죽으면서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은데. 치킨공화국 임원으로 살다 갑니다.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진짜 다이빙 강사 삶은 어떨까? 다이빙 강사가 돼서 해외 취업을 하려면 돈과 시간은 얼마나 투자해야 하고, 강사가 되면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될까? 취업 비자는 어떻게 받지? 일반화해서 말하긴 어렵지.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에서 기자로 일할 때 전문 분야가 교육이라 그런 사람들이 잘 알지. 악용하는 사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 반대로 한국에 취업하고 싶은 외국인이 이런 질문을 했어. 한국에 취업하면 돈 많이 벌까요? 뭐 할 줄 아세요?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죠. 한국 집값은 얼마나 하나요? 지역마다, 집마다 다르지. 한국 사람들 성격은 어떤가요? 사람마다 다르지. 한국 사람들 커피 많이 마신다는데 커피숍 가면 돈 잘 벌까요? 잘 버는 것도 있고 망하는 것도 있죠. 근데 넌 망할 거야 이 새끼야.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해외 취업할 때 막연한 생각으로 무모하게 도전하지. 정보가 없기도 하고 해외 취업 소개업체 중에 경제 성장률 같은 걸 내세워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곳도 많고.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 로켓에 올라타세요. 아세안에 나라가 몇 개인 줄 알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야. 근데 무슨 아세안 취업이야? 지구에 취업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지. 아세안 경제 성장률이 6%대라고 우리 연봉이 매년 6% 오른 것도 아니고, 다이빙 강사도 호주에서 다이빙 강사로 사는 거랑 태국에서 다이빙 강사로 사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 다이빙숍도 태국과 필리핀이 다르지. 태국은 푸켓과 꽃다우가 다르고. 어쨌든 처음 만난 탈선이는 태국 거북섬에 사는 제이크야. 꽃다오 샘샌디 다이빙 대표 제이크입니다. 제이크는 어떻게 다이빙 강사가 됐고 왜 한국을 떠났을까? 나야, 잘 지내? 제이크는 왜 한국을 떠나 태국 거북섬에서 다이빙 강사로 살게 됐을까? 한국에서 회사 다니다 힘들어서 열대바다로 탈선한 걸까? 꽃다오 샘샌디 다이빙 대표 제이크입니다. 일을 했었죠. 일을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스쿨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전공이나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극단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죠. 전혀 연관 없는데 또 연기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원래 전공이랑 그나마 좀 관련 있는 회사를 갔어요. 가자마자 또 깨닫는 게 역시 내가 이제 안 간 게 다행이구나. 나왔죠. 사업을 해야겠다. 사업 계획서도 쓰고 계약하고 투자금 받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이거 아니겠다. 투자자분한테 돈을 다 돌려드렸어요. 제가 손해를 엄청 본 거죠.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고 그냥 방황하는 거죠. 그냥 죽어야지.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저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표류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할 게 있어. 그게 내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계를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해야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현금화 시키는 거죠. 다 현금화 시켜서 비행기표 끊어서 그냥 나온 거죠. 그래서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도착한 곳이 열대바다였고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들을 다 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원래 제가 가진 인격, 성격으로는 절대 할 일이 없는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또 재미가 없어. 돈 다 쓰면 죽어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빨리 죽겠네, 뭐 천천히 죽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불량하게 한량이죠, 한량. 그럼 다이빙 강사는 어떻게 된 거지? 대학에서 생활체육을 전공했나? 원래 전공은 화공학이에요. 대학교 때 도미토리에서 살았거든요. 방돌이가 스쿠버 다이빙 원래 취미로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봐서 그냥 아무 할 일도 없다 나와라 해서 따라 나갔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배우게 된 거죠. 다이빙 했었는데 필리핀 현지 호주에서도 일하고 강사되고 1년에 다이빙만 700번씩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다이빙 강사를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세웠거나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취미를 갖겠어 한 게 아니고 그냥 옆에 애가 하니까 다이빙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다이브 센터도 운영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제 거꾸로 이제 의욕이 많죠. 할 일이 너무 많아.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아 이것도 해야 돼. 이건 또 언제 하지? 이건 내년에 하자. 이건 언제 하지? 이건 5년 뒤에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언제 하지? 이건 지금. 제이크는 직접 다이빙 장비를 수리해 대학 때는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공학 공부가 도움이 된 거지. 태국 거북섬에서 다이빙숍을 창업했어. 성공하진 못했지만 사업 준비를 해봤고 오래 다니진 않았어도 회사에 다니며 한 조직생활 경험이 도움이 됐지. 훌륭한 레크레이션 강사야. 다이빙숍을 찾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극단에 다니며 배운 연극과 노래가 이렇게 쓰일 줄은 제이크도 그때 몰랐을 거야. 너무 어리고 철없어서 죽을 거야. 제이크도 한때 그냥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간 속에서 찍은 점들이 이제 하나로 이어졌어.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지.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제가 어렸을 때 의욕이 없던 거는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는 거죠. 표류하는 거죠. 그래서 나왔죠. So I decided to drop out. It was pretty scary at the time, but looking back,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죠. 지금 인생 100살 동안 좀 바쁜 것 같아요. 아, 인생이 좀 짧은데 한 200년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분명히 뭔가 재밌는 게 뭔가 할 게 있어.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and don't settle.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다 힘들지.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가 찍은 점들이 하나로 이어질 날이 오지 않을까. 다이빙 강사가 되면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나도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했으니까 영상 찍으면서 투잡으로 다이빙 강사하면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2달 정도면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하던데. 경력이랑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요. 거의 월 50에서 500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강사 시험 이제 합격했으면 이제 다이브 사업에 시작하면 청소할 사람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청소부터 시작해. 빗자루를 모른다고. 이거 비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로. 강사 시작했으면 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실제 현실은 바닥이고 확실한 건 그거예요. 공돈은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대학교에 내가 비싼 돈 내고 4년이나 공부했다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나한테 연봉 1억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이크는 대학 전공은 화학공학이었고 다이빙도 취미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태국에서 다이빙숍 대표가 됐을까? 다이빙을 시작한 거는 우연찮게 시작을 한 거지만 다이빙 일을 시작하고 또 1, 2년은 좀 멍 때리고 지냈죠. 하지만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이거로 벌어먹고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냉정하게 판단한 순간부터는 죽도록 일했어요. 수영장에 들어간 거 제외하고 1년에 다이빙만 700번씩 하는 거죠. 그럼 다이빙만 700번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수영장 아니면 강의실이에요. 그러면 365일 중에 휴일은 5일이야. 오전 다이빙, 오후 다이빙, 야간 근무, 오전 다이빙,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하는 거죠. 힘들다고 찡찡거려요? 아니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단순히 시간을 때우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고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채우다 보면 시간이 가버려요. 그렇지. 대충 일하고 돈 많이 받는 직업이 어디 있겠어. 나도 휴가 때 다이빙하면서 놀았던 좋은 점만 생각한 거지. 여행과 삶은 다르니까.
항상 좋은 날만 있지 않을 거라고. 아름다운 석양, 뭐 열대 바다, 유지 수영장, 그건 아름다운 여행이에요. 오늘 같은 날씨도 계속 있다. 내가 비 오고 천둥 치고 그런 날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일을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시작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 그리고 이거를 시작을 해서 내가 잃을 것들, 그리고 힘든 것들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시작을 해야 어려운 일 때문에 좌절하고 때려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계속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그때는 뭐 안 배우려는 사람? 일단 그냥 뭐 배울 생각 없는 사람. 자격증만 따면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이 진짜 많아. 그런 사람들은 이결증 공부하고 자격증 따서 이력서에 써넣으면 실력도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걸까? 자격증 5개 따서 전문성 쌓았는데도 취업이 안 돼요. 완전 해줘서. 전문성이 없는 거지. 배울 생각이 없어. 마치 강사시험 보고서 1급 공무원 시험 합격한 것처럼, 5급도 아니야, 1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내가 최고야. 막 꽃다우에 길 가는 사람한테 툭 때리고서 너 뭐야 그러면 강사인데? 툭 때리고 너 뭐야 다임마스터인데? 진짜로요, 진짜로 널려있어요. 강사랑 다임마스터가 세상에 쌓여있는데 발바닥에 트이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착각인 거지. 월급 많이 주고 복지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면 좋지. 근데 거기서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지. 한국을 떠나도 똑같아.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럭셔리 보트에서는 경력자만 뽑기 때문에 그 럭셔리 보트에 타고 싶다? 일단은 배워야죠. 강사로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나면은 슈퍼야트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럭셔리 보트들이 있어요. 일반 리버보드도 아니고. 그런데 휴직을 할 수가 있죠.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자기 실력을 쌓아야 경력직 강사가 되는 거고, 경력직 강사가 돼서도 계속 배우고 뭐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딱 강사 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아 귀찮아, 너도 강사고 나도 강사인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식의 태도가 되면 그 사람이 인정도 받을 수가 없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야. 어딜 가서 인정받겠어요. 객관적으로는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진짜 쓰잘데기 없어요. 부족하지만 뽑아만 주십시오. 열정을 보여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네가 사장이면 부족한 사람 뽑을 거야. 안 부족한 사람도 많은데. 안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운전면허 따고서 다음날 나 카이 레이서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내가 운전 얼마나 잘하는데 나 운전면허 1종 보통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냥 할 말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죠.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다. 그래서 그 배에서 타신 고객이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무슨 교육이든 할 수 있어야 되고,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체험해주고, 장비 궁금해하면 장비 알려주고, 그 배 위에 업무를 다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숙달이 돼야죠 일단은. 그래서 숙달이 되려면 이것저것 다 경험해야 돼요. 다이빙, 보트 다이빙, 보트도 쬐끄만한 거, 큰 거, 중간 다양하게. 사장할 능력이 있으면 사장하면 돼요. 사장할 능력이 안 되면 조용히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는 거예요. 나야, 잘 지내? 다 앞으로 가는데 나 혼자 제자리에 있으면 뒤로 가는 거잖아요. 진짜 배울 게 많아요. 20대에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따기 어려운 국가 공인 자격증을 받으면 남은 인생이 보장될 거라고 착각하곤 하지. 치킨공화국의 닭튀김 수련 공식 알지? 모든 직업의 결말은 치킨집. 살아남으려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건 시대와 국가를 가리지 않고 똑같아. 한국을 떠나도 똑같아. 진짜 배울 게 많아. 저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고 끝이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 일을 시작을 하면 결국은 그 분야는 계속 파고 들어가서 계속 끊임없이 배우는 거고,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배워야 돼. 어떤 장비가 나왔어. 배워야지.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제자리에 있어? 다 앞으로 가는데 나 혼자 제자리에 있으면 뒤로 가는 거잖아요. 스쿠버 다이빙도 계속 변할 거예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 둘러봐야 돼.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 주변 환경에 귀를 기울여야죠.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난 뭘 해야 된다. 그냥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교재가 왜 개정이 되겠어? 지금이 완벽하면 교재는 개정되지 않아요. 계속 주기적으로 개정돼요. 그 이유는 계속 발달하니까 이게 잘못됐네 수정하고, 이거는 추가해야 돼.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한다는 말 누구나 하지. 실천이 어렵지. 제이크는 없는 시간을 또 쪼개서 프리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또 땄어. 저도 계속 배워요. 쉬는 날에도 배우고 뭐도 하고. 비니핀 부익부지.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배우니까 결국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오려면 한 20배 열심히 하면 돼요. 나야, 잘 지내? 말이 많아. 인생 살면서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이 기회를 줬다고. 열심히 할 기회를.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냐 이거야.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어? 대학교 때는 그럼 열심히 했어? 안 했어.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안 잡은 거고. 기회를 안 잡았잖아요. 그게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도 자기가 막연히 자기는 뭔가 잘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엄청난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거 하면 돼요. 학교 가면 공부하는 게 정상이지. 다이브샵에서 다이빙 열심히 하고 일하는 게 정상이지. 그 정상적인 걸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에선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며
달콤한 말을 들려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며? 맞아. 노력해도 사회적 성취와 경제적 안정을 얻기 힘든 시대를 우린 살고 있지. 근데 그렇다고 지금 적당히 살면 10년 뒤엔 적당히 살기도 힘들 거야. 뭔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는 건 기본인 거예요. 그 기본을 잃어가는 거지, 사람. 말이 많아. 전 이걸 원하는데요. 뭐 할 건데요? 뭐 했어요, 그러면? 전 할 것도 없고요, 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일치가 안 돼요.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이걸 했었어야 되고 앞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데요? 보통 애들이 이런 데만 하는 거거든요. 애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무한반복해서 얘기만 하잖아요. 찡찡찡 아이스크림, 찡찡찡 아이스크림. 성인이 돼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 본인이 원하는 걸 반복해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하는 건 없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맞아요.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뭘 원한다고 말을 하지 마. 죽을 맛입니다. 죽겠어요, 이러다 죽겠어요. 내 삶이 힘든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 탓이고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 말해야 지식인가? 노력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해야 쿨한 사람인가? 뭐 다들 쓴소리 듣기보다는 좋아요 받고 싶어 하니까 더 노력하자고 말하면 꼰대라고 비난받는 시대니까 다들 달콤한 말을 하겠지. 뭔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는 건 기본인 거예요. 그 기본을 잃어가는 거지, 사람들이. 나야, 잘 지내? 안 되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애초에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지. 금수저는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지구에서 돈이 가장 많은 빌 게이츠도 비슷한 말을 했지. 세상이 원래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변화는 꿈꿀 때가 아니라 내 현실을 인정하며 노력할 때 시작되니까. 태국 꽃다오 다이빙 왕 제이크도 같은 이야기 들려줬어. 이 기본적인 원리를 몰라. 많이 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따라잡으려면 이 사람보다 20배 열심히 공부해야지 올라오는 거지. 이 사람 노력하는 수준만큼 노력하면 평생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공부하기 바쁘네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알고. 시간도 더 많아, 돈도 더 많아, 지식도 더 많아. 근데도 노력도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위대하다, 더 뛰어나다, 더 잘 나가고 싶다. 저녁마다 술 마시고 있으면 되겠냐고. 안 그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 성공 못하는 이유를 사회 탓, 회사 탓,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이빙 분야도 똑같더라고. 다이빙 한 10년, 20년 하고도 자리 못 잡는 사람들은 행동이 다 똑같아요.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인정을 해주겠냐. 아니 대화만 나눠봐도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데 자기 경력 10년이래요. 다이빙 얼마나 했냐. 1년에 100번? 1000번밖에 안 했네? 와, 누구들은 다이빙 한 2만 번 한 사람인 줄 알겠어. 자기가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본인이 10년 동안 배워왔던 거, 경험해왔던 거를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합니다. 근데 그걸 한 몇 년씩 해요. 상대가 안 돼요. 기반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전문직을 시작을 했지만 부족한 걸 아니까 여기서 배우기 위해서 틈나면 공부하러 가고 돈 지출해도 배우러 다니고 그거를 세월을 1년, 2년, 3년, 4년, 5월 계속 쌓다 보니까 자리가 잡히는 거지. 저녁마다 술 마시고 있으면 되겠냐고. 왜? 안 그래요? 안 되지. 불가능한 거야. 애초에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야. 돈을 바라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돈 많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돈 많이 필요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돈 필요해요. 돈 많이 필요하지. 땅 파서 먹고 살 것도 아니고 나무 뿌리 먹을 것도 아니고 바위 뜯어 먹을 것도 아니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결국은 소득이 있어야지. 돈을 벌어야죠. 이건 말이 되죠.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원하진 않는다. 적당히 벌 거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돼요. 사실 돈이 중요하죠. 근데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원하지 않고 적당한 돈을 원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돈은 필요 없고 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맞잖아요. 그 대신 나 행복을 얻겠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나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대바다에서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논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일을 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다이빙 강사가 이게 날로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이크와 제나는 한국을 떠나 여행하듯 일하며 살고 싶은 내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 사실 꽃다오 쌤쌤디 다이빙 다이버들은 낭만적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니었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더라고. 이게 아침에 지금 새벽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2시간 자고 나왔는데 얼마나 웃겨. 적당한 돈을 벌 능력도 없는데 돈 필요 없으니 난 행복함을 누리겠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적당한 돈은커녕 그 낮은 돈을 벌 능력도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는 거지 본인이. 죽을 똥 살 똥 뭔가 열심히 해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낮은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나는 돈 많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힘들었으니까 나를 찾는 여행 뭐 이런 명분으로 1년쯤은 놀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땅 파서 여행하는 건 아니잖아. 매일 경치 좋은 곳 다니면서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일주일에 유튜브 영상 2-3개 올리는 걸로 돈 벌어서 세계 여행할 수 있으면 누가 안 하겠어. 밥벌이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지.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경쟁하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근데 필름메이커로 돈 벌면서 세계 여행하고 싶은 내 꿈을 이루려면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대충 살긴 해. 나는 돈 많이 필요 없고 편안한 삶을 원한다. 뭐 그런 거 말씀을 하시려면 뭘 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능력이 거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 좋아하는 걸 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돼요. 제대로 진지하게 열심히. 진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잘하려고 성신성의껏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능력이 쌓이고 인정을 받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왜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 애초에 세상은 당신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맞잖아요. 존재하는지도 모르니까. 질문을 거꾸로 나는 무엇을 생산할까로 바꾸면 더 좋을 텐데, 그거 비트코인 넣으면 나와요? 뭐가 나오냐고. 근본적인 거로 돌아가 보면 돼요. 물론 지금이 옛날이 아니고 현대사회이긴 하지만, 보고 싶은 데 현실 생활을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TV 보죠. 코미쇼는 그러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처리해요?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사람들은 종이에다가 타이핑하고 컴퓨터 타이핑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짜내고, 코미디언 분들 대사 외우고, 그 문제 준비하고 촬영하시는 분들, 그거 그 사람들이 다 가상으로 일해요? 다 진짜로 일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코미디 쇼를 보고 싶어.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럼 이 세상에 문화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싸대기 때린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배에다가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연에서 뭔가 캐야 돼요. 돌을 캐든 나무를 캐든. 누군가는 또 운반하고, 누군가는 가공하고, 누군가는 그걸 광고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나한테 배송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건물을 줘야 돼. 그래야 집이 있고 가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건데 그거? 누가 할 건데?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게 가능한 사회라고 보세요? 아무도 그걸 안 하는 거야. 나도 안 할 거야. 쟤도 안 할 거야. 다 안 할 거야. 그거 비트코인 넣으면 나와요? 뭐가 나오냐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거.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뭔가를 생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생산을 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배불러질 수밖에 없어. 그럼 난 뭘 만드는 사람일까? 난 한 달 살기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나중엔 교육여행 서비스도 만들고 싶어. 내가 만드는 콘텐츠와 서비스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이 내가 만든 가치를 살 때 토스로 계좌 해체를 하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든 그건 나중 일이고, 결국 첫걸음은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구나 싶더라고. 다이빙 강사인 제이크는 뭘 만들까? 맞아요. 그들이 휴가를 생산하는 거예요. 휴가를. 사람들한테 여가를 제공해주는 게 제 일이죠. 평소에 사실은 절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누가 물에 들어가 보겠어요? 도시생활하거나 실제로 이런 산을 보더라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줘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10일이든 15일이든 그 기간만큼의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산을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노력, 노동이 필요한 거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백조가 되게 우아해 보여도 속으로는 막 이렇게 우리만 참고 있잖아요, 밑으로. 넌 뭘 만드는 사람이야? 행복하냐는 질문 대신 그냥 현재 생활에 만족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먼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본인이 행복이 뭔지 모르는데 행복하냐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행복하냐라는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나눠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족하냐? 즐겁냐? 뭐 기분이 좋냐? 지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느냐? 밥은 맛있게 먹고 있냐? 잠은 잘 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가고 있느냐? 엄마 나 지금 진짜 바쁘거든요? 왜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야 내가 줄 테니까 그냥 올려. 시간 없어. 마감해야 돼요. 끊어요. 네 대표님. 예 아니요. 네네 괜찮습니다. 휴일에 놀면 뭐예요? 네. 자기야 미안한데 오늘 나 출근해야 될 것 같아. 영화는 다음에 보자. 밥? 무슨 애도 아니고 밥 한두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 생각해보니까 잠은 잘 잤냐, 밥 먹고 해,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은 엄마나 애인뿐이었더라고. 귀찮아 했는데 제이크는 태국 꽃다운 삶에 만족할까? 어떤 부분에서 만족스럽고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스럽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는 집 그냥 만족스러워요. 저녁에 불 끄면 껌껌하고 빛 하나도 안 들어오고
풀벌리 소리밖에 안 들리고 잡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편안하게 쉬는 것 같죠. 먹는 거 만족하냐? 예,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니까 만족해요. 비싼 거 먹는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싼 거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먹고 싶은 건 다 먹으니까 그런 건 문제 없으니까 만족을 하죠. 다행이죠. 그리고 가정생활, 뭐 아내 있고 자식 둘이 있고 잘 자라고 있고 건강하고 만족하죠. 여기까지 지금 갈것 같은데. 돈을 벌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없어요. 되게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지. 돈 1억 벌었다, 뭐 10억 벌었다. 그게 뭘 의미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뭐 하겠어요? 어차피 소비밖에 안 해. 그거로 차 사겠지, 집 사겠죠. 다 샀어.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그 다음 뭐 할 건데? 그 다음 질문이 그럼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뭐 그런 거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마신다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뭔가 자랑만 한다든지. 근데 실제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이 차 있는데요? 요즘 세상에 차 하나 있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인터넷 보면 널린 게 차 사진이고 그리고 그 차 가진 사람들 많아요. 어차피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극히 일부예요. 그냥 그렇네 하는 거지. 주행 중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른다는 소식 여러 차례 들었는데 요즘 사람들 그렇게 막 가난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 살아서 50년대 사람들보다 지금 더 많이 가지고 있지. 근데 불행하잖아.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정신적으로 부족하다고. 정신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배는 불러. 잘 때는 있어. 근데 정신적으로 더 부족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요? 지식이 부족해요. 지식이 없다고.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오늘 아침은 먹고 나왔어? 점심에 바쁘다고 샌드위치 먹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그런 데가 있으면 제가 취직할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저 취직하게 거기 좀. 난 노력해도 늘 제자리 걸음 같은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고 있어. 그래서 미디어 창업을 준비하는 거고 너도 창업에 관심이 많을 거야. 오늘은 제이코와 나는 창업 이야기 들려줄게. 창업하는 건 쉽죠? 창업하는 건 쉽지. 차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 게 어렵지. 잘 되는 건 더 어렵고. 전 엄청 잘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일 뿐이야.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만족을 아직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일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모든 게 만족스럽다 하면 사실은 제가 지금 뭐 일을 하고 있겠어요? 쉬고 있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도 이제 잘 되려고 끊임없이 뭔가 시도하고 계속 하는 거죠. 제자리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라고. 마치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내 할 일만 하고 이렇게 딱 일찍 칼퇴근하고 놀고 있으면 평생 그게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회사가 이미 망할 건데. 그 기업 중에 50년 이상 나이 먹은 기업이 몇 개나 돼. 아니 50년 넘은 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하면서 내가 그냥 대충대충 지내도 알아서 누가 계속 밥을 먹여줄 거라고 기대하냐는 말이에요. 일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죽어도 만족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뭐 할 게 있어. 뭘 하면 또 할 게 있고 뭐 또 하면 또 할 게 있고 끝이 없으니까. 다이브샵도 영원 무궁화하지 않겠지. 계속 새로운 거 생기고 기존 업체가 이름 바꾸기도 하고 아예 없어지는 업체도 있고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적은 인원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이빙숍과 스타트업은 많이 닮았더라고. 보통 팀원이 5명을 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은 한 명 한 명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 근데 스타트업에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 회사 잘 되는지 눈치 보다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으면 다른 회사로 떠나는 철새 같은 사람들. 창업하는 국가와 분야가 달라도 본질은 같다는 걸 느꼈어. 여기 망하면 쩔로 이동하면 돼. 아니죠. 여기가 망하면 본인이 망한 거예요. 그 회사가 망했을 때 네가 거기 있었어? 그럼 너는 그 회사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네? 그럼 다른 회사 가서도 똑같은 거야. 그럼 망하기 전에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망했는데 그걸 책임도 안 지고 떠난다고? 평생 그렇게 도망간 거지. 맞잖아요. 자기가 특정 공간에서 일하면 일단 그 공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돼야 내 옆에 있는 동료들도 먹고 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팀워크가 있어서 여길 잘해 나가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자꾸 개인과 단체를 분리시켜 생각해. 나는 잘 되고 단체가 잘 되는 건 관심 없어. 이게 말이 안 돼. 단체가 잘 되면서 무조건 개인이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단체가 망하는데 개인이 잘 되는 것도 아니지. 그건 더더욱 아니지. 근데 돈 받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못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 편한 대로 살 거면 돈 내는 고객님이 되시면 제가 열심히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그 돈만 내시면 다 해드려요. 네. 돈을 받으면 일을 해야죠. 돈을 내면 서비스를 받는 거고 이게 기본 원칙 아니에요? 왜 돈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런 데가 있으면 제가 취직할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바꾸고 싶으면 저 취직하게 거기 좀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 취직하게. 당연히 쉽지 않죠. 다이빙 하는 분들 대부분이 솔로예요. 내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왜 한국을 떠났는지 얘기했잖아. 나와 제이크는 한국을 떠난 건 같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제이크와 나는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들려줄게. 다이빙을 하면서 커플로 계신 분들도 애가 없어요. 결혼해도 애가 없어.
왜요? 못하는 거죠. 뭐 3포 세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세계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가만히 내가 앉아있는데 세상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남이 도와주는 건 아니다. 누가 책임져줘? 정부가 책임져줘? 본인이 하는 거지, 본인이. 생각해보면 결혼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아. 겨우 100년 전 조선시대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지금도 결혼정보업체나 소개팅으로 끼리끼리 결혼하고 돈이 많다고 결혼이 쉬운 건 아니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일이 지금도 많으니까.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세상이 된 지는 50년쯤 됐나. 예나 지금이나 사랑을 하려면 뭔가 극복해야 하는 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 가정을 꾸리면서 다이빙 강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뼈 빠지게 일하면 돼. 뼈 빠지게 일만 하느냐? 생각도 해야 돼.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서도 안 되고 머리만 써도 안 되고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사색을 하는 거지.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일 자체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평생 할 거냐? 당연히 기운 빠지지.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그렇게 경력 쌓고 지식이 쌓이면 나중에 어차피 관리직이 돼. 관리직이 되니까 그 젊었을 때 개고생하는 거 보상을 받게 돼. 제이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족과 일상 속 작은 행복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보긴 참 좋은데 좀 서글퍼지더라고. 내 연애는 망했으니까. 그래서 성공한 연애 이야기도 물어봤어요. 그냥 저는 여기서 그냥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히 이제 순박하게 이제 촌놈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도시 여자가 와서 저 꼬신 거죠. 예. 나름 도시 여자, 서울 여자죠. 서울 여자인데 뭐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는데 아직도 믿음은 안 가지만 어쨌든 저는 꽃다우에 사는데 와서 집에 안 가더라고요. 집에 안 가더니 뭐 집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딴 데서 물어보시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예. 이제 잉여가 여기 있다 해서 친구가 여기서 코스 한다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쫓아가 볼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원래 제가 가진 인격, 이 성격으로는 절대 할 일이 없는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또 재미가 없어. 돈 다 쓰면 죽어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잉여가 여기 있다 해서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안면만 트게 됐는데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샘샘이 다이빙을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냥 꽃다고 오게 됐어요. 훨씬 여유가 여기 와서 많이 생겼어요. 저 여기 놀러 왔었어요. 그냥 다이빙하러. 다이빙하러보다는 1년을 일했는데 설계적산. 건물 지을 때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측정해 주는 거였어요. 1년 일해보고 너무 그 쳇바퀴가 싫었어요. 월화수목금 일하고 야근 맨날 하고 야근 없날은 그 야근 안 하니까 다 같이 술 먹으러 가야 되고 결국 야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술만 먹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너무 좋아 지금. 1년 일하고 회사 생활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때려치고 어디서 한 3개월만 살아볼까? 친구가 여기서 코스 한다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쫓아가 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여기 살고 있는데 이제 잉여가 여기 있다 해서 제 그 쌤을 누가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소개팅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밥 먹는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면만 트게 됐는데 너무 잘생겨서 대표님이요? 제가 맞죠? 샘샘지 다이빙으로 들어가서 코스를 밟은 거죠. 저는 꽃다우에 사는데 와서 집에 안 가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펀다이빙 하려고 했는데 레스큐랑 다이마스터까지 저는 제 대표님께 받겠습니다. 집에 안 가더니 뭐 집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됐네요. 저는 근데 그냥 딱 3개월만 쉬다가 와야지라는 생각이어서 그냥 저는 해외여행도 그때가 혼자 간 건 처음이었어요. 맨날 패키지로 가니까. 내가 나중에 고민하는 거 있으면 내가 나중에 후회할 거 같은지 생각해보고 후회할 것 같으면 하는 게 낫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하고 후회하면 미련까지 남잖아요. 내가 이랬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한국에 있을 때 난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 열심히 계획을 세웠지. 그 계획들로 내 삶이 빼곡히 차 있어서 여행을 떠날 수 없었나 봐. 인생이 여행이고 여행 같은 인생인데 찐많은 우연히 떠난 여행에서 시작된 삶 속에서 행복할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왜 사람들은 행복만 찾는지 모르겠다고. 사람이 희노애락이 있고 언제는 불행할 때도 있고 언제는 진짜 행복할 때도 있고 언제는 슬플 때도 있고 한데 왜 사람이 행복한 것만 찾으려고 하냐고. 결국에 그러면 세뇌시킨다고.
정신승리라고 그러잖아요. 행복하지도 않은데 나 오늘 이거 있으니까 행복했어. 그거는 진짜 현실인 시궁창인데도 그냥 마인드로 참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복만 찾으면 결국엔 그런 결론이 나지 않나. 어떨 때는 그냥 콩콩 우는 게 더 마음에 응어리가 지어질 때도 있잖아요. 슬플 때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쭈꾸미는 안 팔잖아요. 순대 안 팔고 우댕 안 팔고. 화나서 매콤한 쭈꾸미 볶음에 소주 한잔 하던 그날도 야근하다 저녁 못 먹어서 회사 앞 포장마차에서 순대 한 접시에 오뎅 한 꼬치로 배를 채우던 그날도 다신 돌아오지 않을 내 삶이었구나. 저는 이 삶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훨씬 여유가 여기 와서 많이 생겼어요. 아 진짜 옷 너무 웃겨요.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뭐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 뭐 화장하는 거 그런 거 다 보여주기인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시선 의식 안 하고 저는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회사 다니면서 제 취미생활이 돈 모으는 거였거든요. 계속 그냥 돈 모으고 그 돈 모아 쓰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 월급 다 모아갖고 막 200~300만원짜리 막 명품백 사고 그러고 살았겠죠? 자연인으로 살기 너무 좋아요. 옷이 구멍 날 때까지 입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입고 한국 가면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가족들이 제일 뭐라 그래요. 진짜 여기 사람들 구멍 난 옷을 입고 다니든 맨발로 신발 거의 다 벗고 다니잖아요. 그럼 막 수영복만 입고 다니든 아예 안 입고 다니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여기서는 그냥 대충 티셔츠에 대충 반바지에 대충 돌아다니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티셔츠도 10개만 있으면 돼. 10개도 많아요. 저 너무 5벌, 6벌? 티셔츠 하나에 10,000원이고 10만 원만 있으면 몇 년 미친 듯이 사는 거지. 바지 한 3벌, 4벌?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어요. 이런 싸구려 티셔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비싼 티셔츠나 뭐 비싼 옷 입고 다니면 미친 사람 취급해요, 이 동네에서는. 여기서는 명품 그런 거다 쌀. 여기서 핸드백 좋은 거 하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거 두고 다니면 뭐야? 이거죠. 근데 왜 저걸 망가질 텐데? 막 이럴 때. 그 비키니 비싼 거 입었다고 사람들이 이뻐해? 몸매가 좋아 이뻐하면서. 난 서울에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경쟁과 소비가 일상이었어. 물론 서울에 사는 거랑 태국 꽃다운 삶이 같을 순 없겠지. 근데 사는 곳과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왕 살 거면 좋은 걸 사라. 싼 옷을 사면 어차피 한 달밖에 못 입지 않냐. 그러면 한 달 옷을 맨날 바꿔가면서 사야 되는데 결국에는 1년을 봤을 때는 비싼 옷 한 벌 사는 게 더 이득인 거죠. 남편한테 많이 배웠어요. 돈 쓰는 방법도 많이 배우고. 돈 썼다고 지금 뭐라 그러는데? 네, 220이면 물을 10병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기저귀가 마트에 사면 더 비싸고 인터넷에 사면 더 싸요. 그럼 인터넷에서 적기에 딱 사면 마트에서 안 사도 되니까 돈을 어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늦어서 마트에 사야 되는 그런 거 있으면 아는데 그냥 샀어요. 아니 뭐 쉐이크 상관없이 뭐 소유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걸 소유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걸 소유해야지.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걸 소유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자기한테 필요하면 뭘 사도 잘해주지. 근데 필요 없는 걸 왜 굳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정장 입고 다닐 거냐고. 더워 죽겠는데. 신발도 구두가 필요해. 그냥 슬리퍼 대충 꽂고 다니고 맨발로 다녀요. 여기서 차 사면 주차할 데도 없어요. 오토바이면 충분해. 소유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는데 싸니까 사고 보여주려고 비싼 거 사고 여행 가서 여행은 안 하고 필요 없는 물건만 잔뜩 사고 그랬네. 의미 없는 돈을 낭비할 게 없죠. 인생 단순하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스트레스받아서 못 살아요. 좀 덜 사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대표님이 안 돼가 봐야 돼요. 진짜 어떻게 난지 알아요? 첫째도 이제 떨어져 있기 싫다 그래서 그냥 태국에서 낳고 원래도 이제 하나만 날 생각은 없었으니까 하나 더 낳은 거죠. 첫째 하는 거랑 똑같아. 첫 번째 하기 같아. 애기 키우기 진짜 좋아요. 피부병도 없고 건강하고. 되게 좀 많이 자라서 나온 것 같아. 공기가 너무 좋잖아요. 아토피가 없어요, 아기한테.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가 좋잖아요. 온도가 거의 일정하죠. 습도도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게 거의 일정하죠. 아예 그런 병이 존재하질 않아. 여기 꽃다운 달라요. 방콕이 오히려 더 지저분하지. 그지? 아니 배고파서. 일단 태국 사람들 너무 착해서 어딜 가든 애 있으면 막 바나나도 던져주고 뭐라도 더 줘요. 언어도 받아들이기 쉽고. 그리고 여기 영어 어린이집도 있고 태국어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두 개 다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엘레멘트 스쿨도 있어요. 영어로 된. 여기 애가 별로 없어서 어린이집만 3개 있어요. 꽃다우에.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
대치동보다 여기 훨씬 좋죠. 엄청 싸요. 그럼 가서 영어 배워와. 태국 유학원 보내면 태국어 배워와요. 알아서 배워.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인종들 다 만나보고 언어도 다 접해보고 뭐 뛰어놀고 풀 많고 흙 많고 바닷가에서 놀고 이러니까 도시에서 기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요. 이젠 하버드 합격생이 온라인 대학인 미네르바 스쿨에 가더라고. 사업의 국경은 사라졌고 글로벌 기업은 채용할 때 학력을 따지지 않지. 10년 뒤엔 더 많이 바뀌겠지. 한국에서 삼식이 알죠? 완전 삼식이에요. 진짜 엄청 많이 붙어있죠. 그게 좋은 게 애들이 아빠를 많이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엄청 좋아해요.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맞아. 우리는 그냥 계속 같이 밥 먹고 같이 붙어 있고 같이 집에 있거나 같이 나가서 산에 올라가든지 바다로도 간다든지 그냥 동네가 다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붙어 있죠. 사이리 비치 가서 그냥 애기 풀어놓고 놀면 되고 모래놀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놀고 구경하고 바람 쐬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자연과 함께 사는 게 정서적으로도 좋다거든요. 차량 별로 없죠. 조용하죠 저녁에. 어차피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때가 문제인 거지.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좋죠. 본질적인 질문은 이런 거 아닐까? 왜 비싼 서울 아파트에 살아야 할까? 회사랑 학교가 거기 있으니까. 왜 몸에 좋다는 약과 음식을 찾아다닐까? 자주 아프니까. 왜 야근하다 가족 얼굴도 못 볼까? 웃으면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려고. 아이러니하지? 여기 있으면 애가 아프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될 때 빨리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애 자체가 여기 있다 보면 건강해지니까 또 병원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럼 애들 키우기엔 좋습니다. 예. 근데 애는커녕 여친도 없네.